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 유언왈 수유지혜나 불여승세며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지난 시간에 제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째서 그러냐고, 문왕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공손추가. 그래서 맹자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왕이 왜 어려웠는지 하는 것은, 이제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훌륭한 임금들이 여러 명 나와서 그 역사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왕은 그것을 넘어서야 해서 어려웠었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게 문왕 개인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왕이 극복해야 하는 은나라의 상황이 문왕으로 하여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제나라는 왜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얘기를 맹자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나라 사람이 유언왈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제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유지혜나, 비록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불여승세, 새를 타는 것만 못하다 이랬습니다. 새라는 게 이제 기세지요. 기세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일의 형세, 사세라고도 하고요. 또는 기세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형세라는 말도 이 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기세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국가 대항전,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A라는 나라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B라는 나라가 기세를 타면,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와 상관없이 A라는 나라를 이길 수도 있고 혹은 비길 수도 있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조건과 데이터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때의 어떤 형세, 사세, 기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지혜가 더 많다 할지라도, B라는 사람이 만약에 기세를 탄다면 A가 B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새를 타는 것만 못하다. 또 수유자기나 불여대시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기구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기구, 농기구인데 뭐 쟁기라든가 삽이라든가 혹은 괭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리한 쟁기를 가진 사람이 무딘 쟁기를 가진 사람보다 땅을 파기에 더 유리하겠죠. 또 좋은 새 삽을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딘 삽을 가진 사람보다 땅을 파기에 더 유리하겠죠.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팔 때 예리한 농기구를 가진 사람은 겨울에 얼어있는 땅을 파고, 무딘 농기구를 가진 사람은 봄에 땅이 다 녹았을 때의 땅을 판다면 누가 더 잘 파겠냐 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예리한 농기구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파고 어떤 사람은 봄에 땅을 판다고 하면 농기구에 상관없이 봄에 땅을 파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비록 농기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든가
여기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다 설명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형세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예견하고 혹은 그것을 진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의 상황과 지금 제 나라의 상황은 그냥 객관적으로 임금의 수준만 놓고 보면 문왕이 훨씬 훌륭하지만 문왕은 그 때가 그 형세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대로 지금 제 나라의 상황은 대단히 유리한 그런 형세와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금 시즉 이연야라 지금의 시간, 지금의 시대, 지금의 시기는 이연 쉽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 즉 천하를 얻기가 쉽다. 왕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후 은주지 성에 하후는 이제 하나라를 하후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이게 이제 3대지요. 3대. 이 3대에 성했던 시대에 융성했던 시대에 찬란했던 시대에는 지 미유 과천리자야 하니 땅이 영토가 과천리자가 천리를 넘어서는 자가 천리보다 더 큰 땅을 가진 자가 미유 없었으니 그러니까 하은주 시대에는 천자가 있으면 그 천자가 영토가 직접 통치하는 영토가 방천리입니다. 사방천리. 그리고 나머지 제후들은 가장 큰 제후가 가질 수 있는 영토의 크기가 사방백리입니다. 방백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후들 치고 천자 이외의 제후들 치고 방천리라는 엄청난 영토를 갖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유기지으며 그랬습니다. 제나라는 지금 현재 제나라는 그 방천리나 되는 이 영토를 제나라는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백리밖에 안 됐는데 제나라는 천리 10배가 아니고 백리 곱하기 백리와 천리 곱하기 천리니까 10배가 아니죠.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일단 땅이라는 측면에서 제나라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고 두 번째 계명 구패 상문이 다로 사경하니 여기는 지금 요 시기에는 미유 과천리자 여기에 미유 지금 요 과천리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죠. 요런 것을 여기는 민자가 있다면 민, 미유, 계명구패 상문이 다로 사경하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요게 지금 생략된 겁니다. 미유라는 말이 지미유라는 말이 앞에 나와서 요걸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인구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구수, 영토의 크기는 얘기했고 두 번째 인구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제후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나라는 그런 백성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계명, 구패, 계명은 닭이 우는 거고 구패는 개가 짖는 겁니다. 닭은 아침에 사람들을 잠에서 깨게 하는 가축이고 개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을 짖어서 알려주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닭소리와 개소리가 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 사방국경, 이게 사경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국경에까지 그 소리들이 도달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넓은 영토에 방천리나 되는 넓은 영토에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중앙에서부터 사방 국경까지 들리면서 도달을 한다. 그러니까 인가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촘촘하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동안 안 들리다가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들리면서 사방 국경까지 간다니까. 그런 나라가 하후 운주지 성에는 없었는데 제나라는 그런 백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백성을, 즉 그렇게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불개벽의며 민불개치의라도 여기서 이제 땅 지자 영토가 나오고 여기에 백성이 나오는 거죠.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백성을 가지고 있으니 제나라의 경우는 지불개벽, 요 벽자는 여기 위에 문자를 씌운 그 열벽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요거 열벽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열벽자는 열개자하고 뜻이 같는 거고, 그래서 요 벽자가 요 개자와 같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열다 개간하다 의 뜻이죠. 개간하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황무지를 개간하다 하는 것도 10개자고요. 그러니까 10개자의 반대말은 닫히다, 닫혀있다 하잖아요. 그 닫혀있는 땅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땅을 말하는 거고, 그 닫혀있는 땅을 다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열다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황무지여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땅을 개간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남의 영토여서 그 영토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땅을 내가 그 땅을 정복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나의 영토의 범위를 넓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저 10개자는 영토를 넓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개자는 뭐냐면 개자는 고칠 개자죠. 이 개자는 지금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고칠 개자가. 그러니까 현재의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를 바꿔서 더 넓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불개벽. 그래서 저도 여기서 땅을 더 늘리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민불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백성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더 모아야겠죠. 지금의 상태보다 고쳐서 바꿔서 더 모아야 하겠는데 백성들을 더 모으지 않더라도 지금의 영토와 지금의 백성만 가지고도 행인정이 왕이면, 인정을 어진 정치를 행하여 왕이면, 왕이라는 것은 임금, 왕자가 명사면 임금이 되는 거고, 이것이 동사가 되면 임금의 행위로서의 통치하다가 되겠죠. 인정을 행하면서 통치를 한다면 그러면 막지 능어야리라, 그를 능히 막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 것이 예전에 제후국이 가져본 적 없는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 제후국이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숫자의 백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조건에서 그냥 어진 정치를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제나라 임금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 나라가 가진 자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이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 또 왕자지 부자기 차 왕자지 부자기 미유 소어 차시자야 하며 민지 초체어 학정이 미유시뭐 차시자야 하니. 자, 그랬습니다. 왕자지 부자기 요때 요 작자는 지을 작자가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걸 작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전에 논어에서 수리부작, 논어 7번째 편 수리편에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 술자와 작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술자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거라고 했고, 이 작은 기존에 없던 것을,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처음 만들어내는 걸 작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왕자라고 했잖아요. 왕자는 세상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임금이 부작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오다가 됩니다. 즉 출현하다, 세상에 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의 세상을, 혼란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놓는 인물들이, 임금들이 이제 역사에서 이제 종종 몇백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유학에서는 요순우, 탕, 문무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왕자들이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현하다, 나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오지 않은 것이 미유, 소어 차시자야 하며, 지금 이 시기보다, 요 어자는 뭐뭐보다 하는 이제 비교급이죠. 지금 이 시기보다, 소라는 건 성글소니까 듬성듬성하다, 예, 촘촘하다의 반대말이죠. 밀자의 반대말인데, 지금보다 더 듬성듬성 했던 것은, 즉 그런 적은 미유, 없었으며, 그러니까 대체로는 지금 이제 맹자가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임금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보통 한 500년이라고 합니다. 500년? 그 500년 주기설 같은 거를 이제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5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맹자는 지금 이 시점이라면 지금 700년이 넘었는데, 7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주실 임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보다 성글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그 왕의 출현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을 때다. 그런 얘기죠.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지 초체어 학정이 미유심어 차시자, 백성들이 학정에 초췌한 것이, 이것이 이제 병이 들어서 야윈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힘들어하다 하는 뜻이죠. 학정에 힘들어한 것이 미유심어 차시자, 지금 이 시기보다, 요것도 뭐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임금이 나오지 않은,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그 임금을 바라는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학정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러면 기자의 이 위식이며 갈자의 이 위음이니라 그랬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이 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되기가 쉬우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평소에 잘 먹는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 자주 먹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지간한 식사 대접을 해도 그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먹으니까. 그런데 며칠을 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좋은 밥상,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대접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그냥 소박한 국에 김치 한 접시만 있어도 그 굶주린 사람에게는 대단히 고맙고 기억에 남는 밥이겠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자신이 엄청나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마실 것도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에게는 뭐 아주 비싼 그 음료가 아니고 그냥 샘에서 떠온 물 한 바가지 나도 목마른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마실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감사한 마실 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의 상태, 그 물을 마실 사람의 상태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할 때는 아주 좋은 값비싼 귀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도 그들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음식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학정에 힘들어한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자가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왕이 조금만이라도 다른 왕들보다 조금만 더 어진 정치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은 이 임금에게 열광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왈 덕지 유행이 속어 치우이 전명이라 하시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의 유행이라는 것은 이제 흘러가는 것인데 전파되는 것,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 정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덕스러운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돼 나가는 것이 속어 치우이 전명이라, 치우이 전명하는 것보다, 요것도 역시 뭐뭐보다, 이것보다 빠르다 라고 하셨으니 그랬는데, 요 치우이 전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왕의 명을 전합니다. 혹은 왕에게 보고할 어떤 내용을 전합니다. 그럴 적에 말을 타고 이제 그 당시 2500년 전, 3000년 전 인류가 이동하는데 가장 빠른 수단은 말이었겠죠. 말을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말이 하루에 이제 몇백 리를 가고 아주 예외적인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간다 그래서 이제 천리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컨대 하루에 500리를 가는 말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500리를 간다고 해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속도와 500리를 다 갈 저녁쯤에 도달했을 때의 말의 속도가 똑같지 않겠잖아요. 말은 지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00리를 간다는 얘기지 500리를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운이 남아 돌아서 빨리 달리겠고, 마지막쯤에 갔을 때는 지쳐서 이제 천천히 거의 뭐 걸어가듯이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빨리 왕명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루에 500리를 가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리를 다 가도록 말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한 100리쯤마다, 예컨대 100리쯤마다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말들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말들을.
그러면 500리를 가는 말이 첫 번째 한 100리 정도는 아주 빠르게 달려가겠죠? 그러면 100리쯤 가면 여기서 타고 온 말은 여기다가 두고 여기에 있었던 새 말을 타고 또 100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을 처음에 달렸던 그 속도, 빠른 속도로 계속 갈 수 있겠잖아요. 여기 말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곳을 우라고 합니다. 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 그걸 역이라고도 합니다. 역. 우리가 기차를 타는 역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 우자는 우편, 우체부 아저씨 뭐 할 때, 우체국 할 때 그 우자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우를 설치해 놓고 명을 전하는 것보다도 빠르다, 덕의 유행이.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전달 수단이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사람들한테 빠르게 확산돼 나가는 것이 바로 덕의 유행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덕에 입각한 어진 정치를, 인한 정치를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임금의 그 소문은 온 백성들한테 퍼져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 금지 시하야, 오늘날의 시기를 당하여 만승지국이 지금 제 나라 말하는 거죠. 만승이라는 말도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행인정이면, 어진 정치를, 인한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민지열지,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함이 마치 뭐와 같겠냐면 해도현 야리니, 도현을, 요게 매달 현자입니다. 매달리다 혹은 매달다. 근데 요게 거꾸로라는 도자죠. 그러니까 도현이란 거꾸로 매달린 겁니다.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 이제 피가 거꾸로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쉬기도 어렵고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풀어줘요. 그러면 풀려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살겠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정에 힘들어했던 이 백성들이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인정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정도가 마치 어느 정도겠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정도의 기쁨을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고로 사반 고지인이요 공필배지는 유 차시위연하니라, 하는 일은 고지인, 옛날 사람, 저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문왕에 해당하겠죠. 문왕의 옛날 사람의 절반 정도만 하는데, 그 일을 해서 세운 공은 필배지, 옛날 사람, 요게 이제 이 갈지자가 옛날 사람 고지인을 받는 거죠. 필배, 반드시 필시 옛날 사람의 배의 공을 세울 수 있는 시기는 오직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제 나라가 문왕보다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왕이 처한 상황과 제 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제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하는 일은 옛날 사람의 절반만 해도 세울 수 있는 공은 배가 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 지금 이 순간 제 나라의 조건이기 때문에 제 나라로 왕이 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공손주 1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